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의 김철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74세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들기름을 잘못 드셨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들기름을 챙겨 드셨는데도 오히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들기름이 정말 몸에 좋은 기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들기름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뇌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할머니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이 할머니는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기름이 이미 6개월 전에 개봉한 것이었고 냉장고가 아닌 싱크대 아래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이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들기름의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들기름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들기름을 드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우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설사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들기름은 이미 산화되어 독성 물질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화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산화 과정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색깔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속 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들기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0대가 꼭 알아야 할 들기름의 황금 섭취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21 법칙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들기름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양날의 검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어 독성물질로 변하거든요. 특히 들기름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보다 산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1개월간 보관해 봤더니 들기름의 산화 정도가 참기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산화된 들기름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이에요. 특히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활성산소에 더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만성 염증은 치매,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산화된 기름을 해독하기 위해 간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죠. 7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들기름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들기름이 무려 1년 전에 개봉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들기름을 끊고 2주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들기름의 보관법을 잘못 알고 계세요. 들기름은 빛, 열, 공기 이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급속히 산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산화 과정이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거예요.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색깔이 확연히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한 들기름을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들기름이 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한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들기름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 확인법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산화된 들기름은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요. 특히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색깔 확인법입니다. 좋은 들기름은 연한 황금색을 띱니다. 하지만 산화가 진행되면 색깔이 진해지고 탁해져요. 검은색에 가까워졌다면 이미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맛 확인법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하지만 산화된 들기름은 쓴맛이나 떫은 맛이 강하게 나요. 입에 넣었을 때 목이 아프거나 매운 느낌이 든다면 바로 뱉어내세요. 네 번째, 점도 확인법입니다. 들기름을 숟가락으로 떠서 흘려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산화된 들기름은 끈적끈적하고 진해져요. 다섯 번째, 보관 기간 확인법입니다. 개봉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냄새나 색깔이 괜찮아 보여도 드시지 마세요.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해도 최대 2개월까지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확인법을 쓸 필요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들기름을 사실 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조일자가 6개월 이상 지난 제품은 아예 사지 마세요. 들기름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개봉 상태일 때의 얘기입니다. 또한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들기름보다는 어두운 색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산화가 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용량 제품을 사세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에는 200ml 이하의 작은 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들기름이라도 오래 보관하면 결국 산화되거든요. 이제 구입한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냉장 보관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실온에서 보관하면 산화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 밀폐 보관입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 원칙, 암소 보관입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 깊은 곳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들기름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들기름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는데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은 직접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로 들기름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들기름을 드시면 위산과 반응해서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로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볶음이나 튀김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적정량을 지키세요. 들기름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티스푼 약 5ml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섭취 시간을 지키세요. 들기름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하루 동안 우리 몸에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나물에 무치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등에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국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에 들기름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세 번째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들기름과 식초, 소금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면 서양식 샐러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두부에 찍어 드세요. 연두부나 순두부에 들기름과 간장을 섞어서 찍어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어요. 바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몬드나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들기름을 섭취하면 상호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이미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들기름까지 더하면 칼로리가 과다해집니다. 또한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매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들기름까지 더하면 위장 부담이 커집니다. 이제 70대 이후에 들기름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도 둔해져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들기름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들기름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위장을 준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죠.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들기름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로 혈당 관리를 주의하세요. 들기름 자체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함께 드시는 음식에 따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나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세요. 들기름은 좋은 지방이지만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입니다. 하루 5ml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을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기름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 불량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이제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규칙적으로 들기름을 드시면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 중에서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75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3개월 전만 해도 자주 깜빡하셨는데 지금은 인지 능력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항염 효과가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뻣뻣한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들기름이 피부에 윤기를 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들기름 선택의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들기름이 정말 많은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제조 방법을 확인하세요. 들기름은 크게 압착식과 추출식으로 나뉩니다. 압착식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으로만 기름을 짜내는 방법이에요. 추출식은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압착식이 더 좋습니다. 특히 저온압착 콜드프레싱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원료를 확인하세요. 100% 국산 들깨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수입 들깨는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이미 산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또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오염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장재를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물질이 기름에 녹아들 수 있거든요. 또한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색 병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원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다섯 번째로 제조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들기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산화가 빠르고 보관이 까다로워요. 참기름은 산화에 강하고 보관이 쉽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는 참기름을 드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들기름을 드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들기름 대신 들깨를 직접 갈아서 드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를 직접 갈아서 드시면 산화 걱정 없이 신선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깨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씹는 힘이 약해져서 들깨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들깨를 곱게 갈아서 죽이나 미숫가루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얼마나 오래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들기름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윤기나 관절 통증 완화는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효과예요. 뇌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 개선은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약속드렸던 321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들기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321 법칙이 뭔지 궁금하시죠? 3은 3개월입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해서 최대 3개월까지만 드세요. 아무리 냄새나 색깔이 괜찮아 보여도 3개월이 지나면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들기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는 2티스푼입니다. 들기름의 하루 최대 섭취량은 2티스푼, 약 10ml입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1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일은 한 끼입니다. 들기름은 하루 중 한 끼, 가능하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한 번에 하루 분량을 모두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올 수 있어요. 2-3-2-1 법칙을 지키시면 들기름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건강한 효과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기름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췌장염이 있을 때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기름 섭취가 담낭 수축을 유발해서 심한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중단하세요.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들기름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E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들기름과 궁합이 좋아요. 하지만 영양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보관의 최종 팁을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소분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큰 병을 사셨다면 작은 용기에 일주일 분량씩 나누어 담으세요. 매번 큰 병을 열 때마다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 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트레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들기름을 얼음 트레이에 1티스푼씩 나누어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매일 아침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냉동된 들기름은 실온에서 금방 녹고 신선도도 오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기름 무침입니다. 시금치나 콩나물을 삶아서 들기름 1티스푼,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무치세요. 간단하지만 오메가3와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에요. 두 번째, 들기름 계란국입니다. 계란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기름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단백질과 오메가3의 조합이 완벽합니다. 세 번째, 들기름 두부 샐러드입니다. 연두부에 오이, 토마토를 올리고 들기름과 간장을 섞은 드레싱을 뿌리세요. 시원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 들기름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에 들기름을 넣으면 비린내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특히 산후조리나 회복기에 드시는 미역국에 들기름을 넣으면 영양가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 김치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들기름의 영양소가 더욱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분명히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세요. 특히 321 법칙은 꼭 지켜주세요. 3개월 이내 2티스푼 이하 한 끼와 함께 이것만 기억하셔도 들기름으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빛날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